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가 12월 어제 기준이죠. 장 마감이 되었죠. 2022년도 대차 잔고가 60만 주 가까이 줄었어요. 59만 7천 주. 자, 그림으로 보시죠. 훅 다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의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어디 보시는지 보시죠. 그쵸? 다시 바닥권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쌍바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요 위에선 요렇게 꺾여가고 있었죠. 다시 꺾여 가겠죠.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대차잔고가 다시 한번 급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1000만 주 아래로 훌쩍 내려와 있습니다. 829만 3천 주, 829만 3천 주, 800만 760만. 요 금방 거의 다시 전저점을 깨면서 700만 주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2023년도에는 보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공매도 누적 잔고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인 229만 주를 깨고 내려가리라 생각을 해요. 자,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입니다. 어제 장마감하고 0.81. 자, 거의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1.34. 얘도 거의 바닥에 꺾여 내려가고 있죠. 자, 그리고 제약 1.10. 자, 얘는 전저점을 거의 깬 것 같아요. 그쵸? 신용 잔고 비율이 삼형제가 나란히 거의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가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내일이면 이제 마감이고요. 이제 2023년도가 곧 있으면 열리죠. 그러면 올 한 해를 정리를 하고요. 지금 주가에 대한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2016년도, 17년도에 급등이 나옵니다.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훅 뛰어요. 그리고 이때 실적도 급증하였죠. 그러나 다시 한번 실적이 성장이 정체가 되고 역성장이 나와요. 그리고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지금과 비슷하게 미국의 금리 인상 4회,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인해서 거의 매크로가 빠그러집니다. 전 세계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도 이때 다 박살났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4회가 바로 핵심이었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실적이 정체 역성장합니다. 1공장을 증설하고 5만에서 10만으로. 더불어서 램시마의 사보험사의 등재가 늦게 되게 되면서 미국에서 성장 속도가 조금 더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슈팅에 나왔다가 제대로 꺾이죠.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시작이 딱 하게 되면서 코로나 치료제로서 개발 모멘텀이 붙었지만 결국 실적으로 주가가 폭등합니다. 자, 불과 몇 개월 만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전 고점을 깼지만 확실히 깨기에는 좀 그렇죠. 아쉬웠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이 고점을 40만원 부근까지 찍고 다시 한번 쭉 내려옵니다. 지금의 하락의 이유를 그러면 2022년도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이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연준에 정말 2017년도, 18년도를 능가하는 이땐 비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의 가파른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한 엄청난 긴축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했댔죠. 그쵸?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는 물가 상승률 명분으로 해서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자산 시장, 증시, 실물 경제가 다 박살났습니다. 자, 여기에 셀트리온은 뭐가 더해졌죠? 자, 바로 실적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다. 이게 명분이에요. 이제 얘네가 명분으로 걸었던 회계 이슈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로 끊임없이 옆에 머크 치료제부터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거 다 끝났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다? 실적 성장. 요게 정체가 돼서 밀어있다. 나머지 이슈는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자,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자, 보면 지금 주가가 박살나 있는 이유,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자, 실적입니다. 실적이 올해 2조 4천억. 2021년도 대비 매출액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자, 보자고요.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주가가 폭등했죠. 매출액도 폭증, 영업이익도 폭증, 따라오는 순이익도 폭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2021년도, 2022년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7,100억에서 7,500억에서 7,700억, 당기순이익이 5,200억에서 5,900억에서 6,300억. 조금씩 성장했지만 프로테이지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명분으로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이미 매출 파이에서 이미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미 검증은 끝났다. 2023년도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의도적으로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매크로 이슈, 두 번째 실적 성장의 정체, 프로테이지. 그러나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4월, 올 한 해 내내 4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왔습니다. 실적 성장이 확인이 되면 이때도 폭증이 나왔죠? 이때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실적 성장이 나오면 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공매도 하라고 해도 못 맞고 상승하리라 생각해요. 물론 매크로 이슈가 지나가야 되겠죠. 실적 성장 기반 위에 3, 4 합병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보통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는 어떤 명분으로 하다? 성장이 나오는 성장 프리미엄을 받다가 성장이 정체가 되면 이 성장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가 꺾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장을 증명해 되게 되면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나갑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그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이죠. 1년, 2년, 3년, 4년, 그쵸? 요 기간에서 다시 한번 요 물량 소화하고 갑니다. 지금은 물량 얼마 있지도 않아요. 지금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들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요. 2023년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 우리 유플라이마가 내년 7월 미국 시장에 20조 시장을 점령하러 시작을 하죠.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기준점으로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초 더불어 아일리에와 스텔라라 그리고 직판으로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공급 재개가 되었죠. 이제 우리의 시간 2023년 정말 큰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 순위 창구입니다. 2022년 4월부터 12월 30일까지. 자, 메릴 린치, JP 모간, 모건 스탠리, UBS, HSBC, 골드만, CT, 다이와. 이 중에 메릴 린치가 또 떠나갔다는 말이 있어요. 골드만은 떠났죠? 남아있는 건 메릴 린치가 떠나게 되면 모건 스탠리밖에 남아있는 게 없겠죠.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외국계가 주기적으로 1위부터 8위까지 다 담아내고 있다. 엄청난 물량을. 그리고 키움, DB, 미래에셋, 삼성, KB, 한국, 유진, HI. 자, 이 물량이 그대로 외국계로 넘어가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리고 수급이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개인의 630만 주가 외국인 300만 주, 기간으로 약 290만 주, 300대 300, 즉 5대5 비율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195만 주, 200만 주 가까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큰 그림에서 마찬가지이죠. 개인의 약 290만 주 물량이 기간 200만 주, 외국인으로 100만 주, 그중 연기금이 130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즉 명실상부하게 2022년도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타 잔고가 급감하면서 개인의 물량은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차트를 통해서 보았죠? 차트가 올라갔다가 요렇게 있죠 지금. 즉 이제 실적만, 영업이익만, 순이익만, 매출액 파이가 좀 더 성장을 하고요. 3조 금방 찍어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기반 위에 3, 4 합병,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멘텀. 자, 미국 시장이 두 번째 물결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물결을 넘어서게 되는 두 번째 물결이 열리게 되며 우리는 한 번의 실패 없이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단 1%도, 0.1%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주가 성장, 실적 성장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다만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이었죠. 2023년도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내왔던 부분 한풀이 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어젯밤 나스닥 2.59, 다우 1.05, S&P 1.75. 오늘 아시아 증시 니케이 보합 상해 0.51 강보합, 항생 0.2% 강보합. 현재 유럽 증시는 0.35, 0.73, 0.77. 영국, 프랑스, 독일이 현재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가오는 연준에 대한 금리 스탠스에 대한 전환. 내년 미국 2월 기준금리 25bp 인상 확률 72.3%에 달해 빅스텝 가능성은 27.7%에 그쳤다. 연준의 금리 인상 상단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모두가 다 경기 침체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경기 침체를 외치면 실제 그 다음에는 오히려 좋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해나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59원, 즉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였습니다. 특이한 부분이죠. 원화가 이렇게 강세이면 시장도 돌아 나갔어야 되는데 시장은 돌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원화 강세 이면에 일본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습니다. 엄청나게. 자, 그러면서 달러가 또 약세가 나왔죠. 103.58, 유가는 78.4달러입니다. 자, 현재 시장 이름이 이랬고요. 다가오는 2023년도 저는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그림에서 단 한 번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리 좋지도 않았고요. 떨어진다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에 있죠. 자, 2023년 희망찬 마음으로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차분하게 동행하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